자,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구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게시물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 구구단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전 지울게요. 안 쓸 거예요. 뭐 안 쓰니까 지우도록 할 거고요. 얘 때문에 그렇다. 자, 구구단 서블릿도 이제 안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저는 지우겠습니다. 뭐야, 지워지지가 않아. 뭘 지울 때 뭐가 안 했나 보네요. 지우려니까 이제 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냅두고 천천히 지우는 작업을 할게요. 요거 있다. 요거 체크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요걸 지울 때 요거 그러면 지워지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지워집니다. 자, 여튼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지웠어요. 헬로 서블릿 같은 경우는 일단 냅둘 거고, 여기다가는 RQ 정도만 적어 놓겠습니다. U, RQ, RQ, RESP 이 정도만 일단 적어 놓을게요. 뭘 반영할 거냐면 이제부터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걸 반영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건데, 사실 이제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MVC 구조 우리가 설명하면서, MVC라는 거는 이제 모델, 뷰,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핵심 로직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뷰는 이제 말 그대로 화면이죠.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효성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로 우리가 지금 구조를 변경을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또 해볼 거고, 그러면 이 디스패처와 서블릿이라는 기능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라는 요청, 구구단이라는 요청, 뭐뭐에 대한 요청 해가지고 그 요청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헬로우 들어오면 헬로우 서블릿 만들어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구구단 요청 들어오면 구구단 서블릿 만들어서 요청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이 뭐 아티클 리스트에 관련된 요청이래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 관련된 서블릿 따로 만들어야 되고, 게시물 쓰는 라이트에 관련된 서블릿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요청에 관련된 서블릿, 이 요청에 관련된 서블릿, 이 요청에 관련된 서블릿,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요청에 관련된 서블릿,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서블릿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스가 하나지만 이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각각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에 맞는 요청에 맞게 서블릿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아티클 뭐 리스트라는 요청을 받아요. 근데 이 게시물이라는 기능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라이트에 관련된 요청, 그 다음에 뭐 모디파이에 관련된 요청, 그 다음에 딜리트와 관련된 요청, 그죠? 뭐 그 다음에 이게 멤버로 가요. 멤버. 그러면 멤버로 가게 되면 뭐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는 요청, 그 다음에 조인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요청마다 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청마다 서블릿을 생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뭐하다?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각각의 서블릿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요청에 맞게 구멍을 하나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어디서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을 처리하고, 그 요청에 맞게 그러니까 컨트롤러한테 위임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컨트롤러는 있어야겠죠. 뭐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 멤버와 관련된 요청, 뭐 예를 들어 댓글과 관련된 요청, 그죠? 등등. 그런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는 따로 두고, 요청 처리는 한 구역만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이제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여기 이제 병원이라 하면 병원도 입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소아과 병동, 뭐 그다음 외과 병동, 뭐뭐 병동, 그러면 이제 병동마다 이제 입구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병동마다 입구에서 뭐 체온 측정하고 뭐 측정하고 뭐 측정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구멍을 하나 뚫고 체온 측정을 여기서만 처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통과된 애들만 각각의 층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을 뭐 할 거다? 도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헬로우 서블릿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우면 되고요. 자, 뉴 해가지고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디스패처 그 다음에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 보이죠? 디스패처 서블릿.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웹 서블릿이라 쓰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유저의 그 다음에 별이라 쓰게 되면 유저로 들어온 모든 요청에 대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Alt 인서트 눌러서 오버라이드 메서드에 두 get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익스텐드해서 HTTP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RQ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RQ, new R2 이 정도는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 근데 이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매번 컨트롤러가 생성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싱글톤 패턴 도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객체 생성을 얘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프라이베이트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아티클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얘를 스태틱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쓰시고, 그럼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를 통해서 애초에 한 번만 생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얘는 멤버죠. 자,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아직 지금 뭐 멤버를 먼저 쓸 건 아니니까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해서 얘는 아티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컨트롤러 오타 있나 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왜 오류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 메서드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한 번만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로딩 되자마자 딱 한 번만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단 멤버 컨트롤러 한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해서 컨테이너에서 해당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죠. 네, 여기를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막아놨으니까 퍼블릭으로 일단 뚫어주시고요. 그래야지 이제 웹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아티클 컨트롤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스트링 한 다음에 URL이라는 걸 쓸 건데 우리가 URL 요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REQ에서 get request URI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출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해서. 아이고 뭐야? 파일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구나. 여기다가 Alt Shift R 벡터에서 리네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코드만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유저 뭐뭐로 제가 입력을 해볼 거예요. 유저 뭐 아티클 리스트.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오지만, 자, 보이시나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저로 입력된 걸 가져와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져오는 게 바로 뭐다? 리퀘스트 URI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부분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위치 문을 돌릴 거고요. URL이 들어오겠죠. 케이스가 만약에 유저 아티클 뭐 리스트라고 하면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show list라고 쓸게요. 자, RQ는 일단 다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멤버라 쓰고, 자, 멤버도 마찬가지로 로그인부터 로그인? 조인 먼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쇼 조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쇼라는 건 결국엔 보여주는 거죠. 조인도 마찬가지. 회원가입하는 폼이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눌러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이거 RQ 있잖아요. 요 라이터라고 썼는데 어펜드 바드로 좀 바꿀게요. 그냥 됐고, 그러면 여기서 뭐야? 엥? 멤버 컨트롤러죠 얘는. 됐고요. 자, 어펜드 바디라고 쓸게요. RQ 어펜드 바디 게시물 리스트. 그 다음에 얘는 뭐 회원 가입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시물 리스트라는 게 나오겠죠. 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멤버라고 쓴 다음에, 자, 조인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요청에 대해서 각각의 요청에 맞는 서블릿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녀석이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각각의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는 거죠. 자, 은행으로 따지면 은행 앞에 여러분들 보통 누가 앉아 있어요? 여기 보면 은행 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대출 업무, 예금 업무, 뭐 어떤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앞에 청원 경찰분들 앉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래요? 저 뭐 통장 만들려고 왔어요, 또는 대출 관련해서 왔어요. 그러면 얘가 번호표 뽑아주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여기로 이동시켜주는. 그래서 청원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한계 디스패처 서블릿 컨트롤러 고이 기본 라우팅 기능까지 여기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